네,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그리스와 중국 쪽에서의 호재를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시기가 이 같은 글로벌 악재들로 인해서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옐런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중국과 그리스 이슈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1%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그리스와 중국 악재죠. 이 중국 쪽에서는 목요일과 금요일 연이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그리스 정부 쪽에서는 새 개혁안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장 초반에 또 발표됐었던 대내적인 지표들도 좋았습니다. 이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매 재고가 예상 밖의 호조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지수의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인데요. 올해 안에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곧 금리 인상을 연내 가시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점진적인 속도로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식은 지수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꾸준히 고점을 유지하면서 17,76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장에서 강한 반등을 이뤄내면서 주간 단위로 다우 지수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었고요. 0.17% 주간 단위 상승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역시 금요일장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히 고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전반적으로 그리스 낙관론에 힘입어 또 중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주와 소매 판매 섹터가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2076포인트 선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는 0.01%의 하락,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 기술주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나스닥 지수 주간 단위로는 0.2% 내렸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그나마 선방을 해줬는데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 이날 반도체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한 것이 가장 큰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5천선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4,997포인트 선 1%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3대 지수가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혼조 양상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리스 낙관론, 물론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유로그룹 회의가 취소되고 또 새 개혁안에 대한 유로존의 압박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서 해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금요일까지 나왔던 소식들에 따르면 그리스 낙관론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또 중국 증시 진정에 따른 안도감,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5월 미국의 도매 재고가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wholesale inventories rise more than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5월 도매 재고가 지난달보다 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0.3% 증가를 예측했던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이고요. 또한 최근 6개월 내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기간 이 석유 제품과 컴퓨터 장비, 또 제약 부분에서 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이 도매 재고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매 재고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데요. 바로 기업들이 앞으로의 판매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상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도매 재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자동차를 제외한 도매 재고 역시 0.8% 늘어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고대 판매율은 1.29개월로 전월과 동일했고 반면 도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3%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표에 대해서 도매 재고가 개선됐다는 것은 올 2분기 미국 경제가 1분기 부진을 딛고 개선됐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USA 투데이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Yellen reiterates Fed plan for 2015 rate hik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옐런 의장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여해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옐런 의장은 개인적인 판단을 근거했을 때 올해 후반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최근 그리스 사태로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옐런 의장은 이와 함께 만약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그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옐런 의장은 그리스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미국 경제와 물가 상승 향방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시장 조건에 대해서도 지속적 개선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올해 금리를 인상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와 인터뷰한 전문가 발언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폴 애시워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옐런 의장의 그리스 사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에 불과했다. 그리스 이슈를 무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와 함께 데이비드 켈리 JP모건 펀드 수석시장 전략가는 옐런 의장이 미국 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기는 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경제가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영향 미쳤던 외신 소식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수별 흐름 내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 어떻게 좀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30개 전 종목 모두 가뿐하게 올랐습니다. IT 종목이 가장 힘이 좋았었고요. 애플을 포함해서 IBM, 인텔 함께 올라섰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비자카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멕스와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까지 금융 섹터 좋았었고요. 통신과 소매 판매, 제약과 제조 섹터, 전 섹터에 한해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확인해 보시면요. 애플이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지난주 초반부터 다소 부진했었는데 이날장에서 2% 넘는 반등을 줬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비자카드가 모두 2%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밖에는 IBM과 인텔 등 IT 종목이 상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금융주가 좋았던 가운데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모두 1%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가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1.6%의 강세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기초소비재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금융 섹터, 자본적 섹터 모두 1% 이상의 상승으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52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저유가 수혜주인 항공주가 금요일장에서 급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최근에 여행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실적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성장 계획과 더불어서 이날 함께 항공주들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레이팅스가 이날 투자 의견, 매수 추천에 올린 델타까지 4%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콘티넨탈 항공 모두 4%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애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애플이 크게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해서 기술주가 주 초반에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 초반부터 밀린 건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중국 증시 반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2% 넘게 반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지속되면서 주간 단위로는 2.5% 하락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반등 영역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어닝 시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또 증권사 악평에 따라서 베라쿠다 네트워크는 크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 소식 외신 통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대부분의 종목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특히 케이블 비전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통신업체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ry's ambitions lift Cablevision's stock.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프랑스 텔레콤 회사인 알티스는 미국의 케이블 회사인 케이블비전의 인수에 대해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알티스 회장인 유럽의 통신재벌 패트릭 드라히 회장이 케이블비전과 같은 미국의 케이블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히 회장이 미국 케이블 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드라히 회장은 워너 브라더스의 인수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차터 커뮤니케이션에 밀려 이것이 무산됐었습니다. 또한 같은 달 알티스는 더 작은 케이블 회사인 서든링크 커뮤니케이션스를 91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케이블비전은 이에 대해 코멘트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케이블비전의 주가는 무려 7.28%나 치솟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문에 따른 케이블비전의 주가 상승이 향후 인수합병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케이블비전의 주가가 올해 들어 30%나 올랐다는 점 역시 인수합병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크레이브 모펫 나탄손 애널리스트는 케이블비전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며 소문으로 주가가 더 높아질수록 협상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보안 솔루션 업체인 바라쿠다 네트워크의 주가는 이날 20%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엇갈린 실적과 함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ET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Here's why Barracuda Network stock tumbled 19% today.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비즈니스 ETC에 따르면 바라쿠다 네트워크는 지난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8센트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보다 바라쿠다 네트워크의 지난 분기 거래액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7.6%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 분기 17% 증가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투자 은행들은 투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42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메릴린치 역시 목표 주가를 48달러에서 42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바라쿠다 네트워크는 웹 방화벽과 스팸, 또 바이러스 강화벽, 웹 필터,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요. 이날 이 소식에 주가는 무려 19.27%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종목별 흐름과 또 외신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환율 채권 상품 시장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 타결 기대감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국 푸츠백 지수가 1% 넘게 상승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3% 가까운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남유럽 증시는 더욱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3%, 이탈리아 증시 역시 3% 급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배럴당 52달러 74센트를 기록했고요. 금값은 옐런 의장 발언에 영향받으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온스당 1157달러 90센트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옥수수 가격은 4달러 4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반등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서면서 1.9% 급반등을 이뤄냈고요. 공포지수가 15% 급락한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874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입니다.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안정화 흐름 나타나면서 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1,130원에 하회했습니다. 금요일장의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그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르면서 2.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